이제 일일 촬영기사. 오케이. 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The more greatly the number of examples is a paragraph, the more likely the information will be remembered. 이런 문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the more greatly 이 부분을 보자면 제가 전에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이 형용사 대 부사 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형용사 대 부사 파트가 보통 이제 다른 녀석과 연계돼서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통 어떤 녀석과 연계가 되느냐? 비교 구문과 연계된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동사의 특성 이 부분과 연계돼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요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이라는 구조가 나와 있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의 특성을 활용하는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is라는 형태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비동사는 당연히 보어를 받는 대표적인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보어 자리가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즉 형용사의 비교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더 비교급이라는 비교 구문의 동사의 특성을 합친 그런 유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 more greatly가 아니라 the greater, the number of examples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서 the number가 주어로 쓰인다는 거를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이제 수일치, is로 쓴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자면 뒤에는 그래서 the more likely the information will be remembered. 여기서 이제 remember 자체가 오형식으로 원래 쓰였었는데 수동태가 되면서 이제 이 녀석이 보어로 남아서 이렇게 likely로 끝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떤 한 단락에서 예시의 숫자가 더 많을수록 the more likely the information will be remembered. 그 정보가 기억될 것이다인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likely는. 그래서 기억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information is more readily processed if it can 잘 안 보인다 나도. If it can immediately associate with information already present in the learner's brain than if it's present alone. 하고 문장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정답이 바로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통 우리가 이 associate라는 표현 자체가요. associate A with B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A를 B에 연관시키다라고 해석해요. A를 B에 연관시키다. 됐니?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안 쓰죠? 보통 A를 B에 연관시키다라는 버전보다는 우리가 어떤 버전으로 많이 씁니까? 수동태 버전으로 훨씬 많이 쓰죠. 수동태 버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와 연관이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요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B는 여기 있는 거고요. 됐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A는 B와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하자면은 associate 뒤에 나와 있는 A가 지금 A를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했으니까 목적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목적어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정보가 이제 뭐 더 쉽게 처리가 될 거랍니다. 그것이 즉시 연관성이 있다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연관될 수 있다면요. 뭐랑? 정보랑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게 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정보가 이런 정보와 이러한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와 연관성이 즉시 있을 수 있다면 이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둘 다 수동태 형태 그래서 can be immediately associated 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뒤에 목적 없으니까. 자,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unhappy people often set unreachable goals leading them to fail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앞부분을 보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전혀 문제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 즉 분사구문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따지셔야 되는 거 뭡니까? 이 분사구문이란 녀석이 과연 능동형을 써야 되는가 수동형을 써야 되는가 이쪽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주 쉽습니다. 왜냐?
뒤에 tham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뭘 써야 돼? 능동형을 써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리딩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잠깐만 내가 이유를 좀 잘못 써져 있네요. 이유가 잘못 써져 있다 이거. 이 이유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녀석을 이제 themselves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봐봐. 이 reading 앞에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거는 문장 주어랑 똑같다는 거잖아. unhappy people이랑. 그렇지? 그럼 이 unhappy people이 이 뒤에 나와 있는 them이랑 어떠냐? 똑같은 녀석이란 거야. 똑같은 녀석. 왜 똑같은 녀석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사실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봐봐요. 그들을 실패로 이끈데 여기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야. 사람들 아니면 목표라고. 그렇지? 그 목표를 실패로 이끈다. 사람을 실패로 이끈다. 당연히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실패로 이끈다라는 게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한다? 뭔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그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로 이끌게 할 수 있다는 게 문맥적으로 더 적절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면 뭡니까? 제비, 대명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themselves가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have you ever wondered why?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서 일단 중요시 봐야 되는 게 why 이하에 제대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you can put a jigsaw puzzle이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put과 together가 얘들아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편해. put together, 합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완전한 문장 나왔는데 quicker 나왔어. quicker. quicker는 quick의 이제 그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은 형용사잖아. 형용사라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일단은 꾸며줄 명사는 앞뒤에 없고요. 탈락. 보어로 쓰자니 put은 애초에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형용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바꾼다? 정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more quickly 부사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이 비교급 quickly, 그러니까 more quickly와 대응되는 게 이제 뒤에 나와야겠죠? than 하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than 이하가 나오진 않았네요. than 이하가 생략됐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은 than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than ordinary people 또는 than user,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상시. 그래서 than 이하가 생략됐다면. 자, 어쨌든 첫 번째 하나는 찾았고요. When you do it, 너가 그것을 할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do라는 녀석과 it이라는 녀석도 잘 봐야 되거든. 정답은 아니지만. 자, 일단은 얘들아 do라는 녀석 봤을 때 너가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여기서 do가? 직소 퍼즐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put을 대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put together. 그치? 일반 동사 대신하는 거니까 do 써도 상관없죠. do를 써야 되죠 오히려. 그리고 it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직소 퍼즐을 대신하는 거죠. 단수형으로 나왔으니까 it 문제될 거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while이가 나와 있는데 while 뒤에는 쌤이 뭐가 가능하다 했습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도 가능하지만 접속사니까 ing도 가능하고 pp도 가능하고 전명구도 가능하고 심지어 형용사 구도 가능하다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ing, pp, 전명구, 형용사구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다? 분사, 구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앞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 listening to music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됐죠? 어쨌든 아직까지 하나 나왔고 이어서 가볼게요. That's because 주어 동사 보어 나왔고 music enable. 자 얘들아 enable 나오면은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거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구조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이하를 가능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부정사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를 또 살펴봤을 때 to accomplish라는 이제 형태가 나와 있어. 능동형이지, 그렇지? 그럼 능동형이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겠죠. accomplish의 목적어. 그래서 task 제대로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뒤를 봤더니 either라는 형태가 나왔어. 아까 우리가 봤던 quicker 얘랑 똑같은 거거든. 잘 봐.
is는요 is의 비교급이야. 즉 형용사의 비교급이니까 얘도 똑같아요. 둘 중 하나 역할을 해야 돼. 보어 역할하든 수식어 역할하든. 자 근데 일단은 얘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선생님 앞에 나와 있는 tasks 꾸며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뒷자리가 아니라 요 앞자리에 있어야겠죠. 앞에서 뒤로 꾸며지니까. 됐니? 그래서 일단 형용사 수식은 아니고요. 보어로 쓰였다고 하기에도 accomplish란 단어 자체 뭔가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을 가진 accomplish는 애초에 보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어도 탈락.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사 자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more easily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 끝났고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게 내가 얼굴이 큰가? 자꾸 왜 마스크가 내려가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전범위어법.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시간 관계상 번호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쭉쭉쭉쭉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전범위어법 풀이법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가지를 우선순위로 잡아서 풀라고 내가 매번 얘기했죠. 첫 번째 뭐? 동사 관련. 두 번째 뭐? 절 관련. 세 번째 뭐? 뭐였어? 세 번째. 자, 이것까지는 다 알잖아. 동사 관련, 절 관련. 그 다음에 내가 뭐 신경 쓰라 했어?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 3순위 뭐였는지 기억나? 에이, 뭐야.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인강할 때도 했었어. 어떤 거였어? 대명사였어. 대명사. 대명사에서 내가 어떤 문제? 이것도 두 개로 나눠줬었잖아. 뭐란 거였지? 일단은 대명사를 갖고 문제 낼 때 뭐로 내지? 뭐로 냈었어? 수일치. 됐어? 수일치. 또 어떤 거 있었어? 무슨 일치? 격의일치라고 했었어. 내가 격의일치. 이 격의일치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목적격 쓸래? 아니면 소유 대명사 쓸래? 또는 목적격 쓸래? 아니면 제기대명사 쓸래? 아까도 나왔잖아. 아까도 제기대명사. 그렇죠? 4순위는 뭐예요? 그치, 형용사 대 부사였죠. 형용사 대 부사 연계되는 건 아까 내가 말했었죠? 비교구문이랑 동사 특성 얘기했었죠. 그렇죠? 얘네가 전범위어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 2, 3, 4순위예요. 이 순위대로 나와요. 웬만하면은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범위어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pleasan트에 밑줄 쳐져 있어. 이게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지금 1, 2, 3, 4 중에서. 몇 번 문제에 해당될까? pleasant. 당연히 4번이겠죠. 형용사 대 부사. 그렇죠? 자, 2번 찾아볼까? 2번이 어디냐? confident. 또 나왔네. 그럼 얘 뭐야? 형용사 대 부사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adding 나왔네. 그럼 당연히 뭐야? 동사 관련이죠. 4번 improving 나왔죠. 동사 관련이죠. 그 다음에 5번 experimenting. 동사 관련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있나? 이 6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네. 또 나왔네. 형용사 대 부사. 됐나요? 이번에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많이 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챕터 자체가 그쪽 파트여서 일부러 좀 문제를 많이 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번과 같은 문제가 의외로 난이도가 높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내가 형용사 대 부사 문제 낼 때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로 많이 낸다 했지. 비교문이랑 그 동사 특성 갖고 낸다 했죠. 근데 지금 1번 문제는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비교문도 아니고 동사 특성도 아니야. 그냥 단순한 수식어 문제 쪽에 가까운데 뭐냐면 여기서 이 문제 의도가 형용사 pleasant 쓸래 아니면 부사로서 pleasantly 쓸래 라는 문제거든요. 문제 의도가. 근데 pleasant를 쓴다면 얘들아 얘가 누굴 꾸며줘야 돼? 뒤에 나와 있는 areas를 수식해야겠지. 그치? 형용사니까. 그치? 그리고 또 여기서 pleasantly가 나온다면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scented 형용사를 꾸며주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거 쉬운 팁 하나 알려줘. 팁 하나.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래 형용사가 얘들아 명사 꾸며줄 때 이 형용사 여러 개 써도 되거든? 여러 개 써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왠지 이럴 것 같잖아. 만약에 형용사 두 개를 쓴다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뭐뭐하고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하는 게 왠지 적절해 보이죠. 그렇죠? 맞아. 이렇게 쓰는 거 맞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그냥 콤마 찍어서 더 많이 써요. 그냥.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콤마 찍어서 꾸며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해볼게. 선생님 그러면 이 형용사와 형용사 사이에 콤마가 없다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돼. 이 콤마가. 됐어요? 이게 팁이야, 팁. 근데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 책에 보면. 그럼 여기 보면은 pleasant 뒤에 지금 딱히 콤마 같은 게 없잖아. 그치? 그럼 뭐야? 아, 지금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콤마가 있다면 얘가 얘를 꾸며줄 수도 있지. 오히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맞는 거지. 조사라면은 굳이 콤마로 끊을 필요가 없겠죠? 얘가 얘를 꾸며주면 되니까. 됐니? 그래서 그냥 pleasantly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콤마가 있냐 없냐로 그냥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좀 더 정확도 있게 풀고 싶다면요, 사실은 해석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기에서 이 scented 게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기쁘고 냄새가 나는 지역인지, 됐어요? 아니면은 뭔가 상쾌하게 냄새가 나는 지역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정답에 가깝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전형적인 동사 특성 갖고 푸는 겁니다.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죠. They carried out, 그 다음에 their task. 목적어 다 나왔죠. 그렇죠? 완전 함정 나왔는데 carry out이라는 거는 수행하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시나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형용사 자리가 들어갈 수 없겠죠. 꾸며주는 명사도 없고요. 됐니? 따라서 부사 자리, confidently가 되겠습니다. 됐죠? 앞에 나와 있는 more는 이제 비교급, 이게 수식하는 거고, 이제 또하는 비교급 간접 표현이죠. 훨씬 정도로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 이거 이제 보시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죠? 동사 관련 문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거는 2순위예요. 2순위. 2순위. 아니지, 3순위지, 3순위. 지금 하진이가 말한 거 3순위. 1순위로 해야 되는 거 있어. 이런 거에 밑줄 딱 쳐져 있다고 쳐봐. 뭐부터 해야 돼? 어떤 거? 못 들었어. 목적어, 그거는 2순위라고 할게요. 1순위가 아직 안 나왔어. 1순위. 아,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뭔 거 같아? 서연아, 뭔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뭐라고? 구문분석 먼저 해야지. 왜 구문분석 먼저 해야 돼, 얘들아? 얘가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수일치, 시제일치, 태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 일단 동사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구문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문장의 시작점이 어디부터냐?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they carried out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럼 한번 문장 여기네. 쏘리. 테스트부터네요. 여기 봐봐. 테스트 주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t the university of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 버리고 indicate 동사 나와 있어. 자, indicate라는 건 나타내다, 지시하다 라는 뜻으로 보통 대절을 목적으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네모 가로가 쳐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네모 가로가 어디까지요? 엄청 기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닌가? 잠깐만. 여기까지구나. 됐나요? 이 끝부분이 안 쳐져 있었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이게 fragnances인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fragnances라고 써있니? 맞나? 그래서 이 fragnances가 이제 주어, 뒤에 나와 있는 can, keep이 대절에 각각 주어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 대절의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됐어? 이렇게 먼저 접근하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 아니니까 일단 ing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럼 이제 아까 채원이가 말했던 ing 쓸래 pp 쓸래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그랬을 때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고 그쵸? 그리고 그 방의 어떤 분위기 또는 뭐 공기 이거는 뭐 앞뒤 문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거에 추가된 fragnances가 적절하겠죠. 뒤에 목적어도 없고요. 됐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따라서 수동형 added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에 improving 하고 나왔는데 이건 딱 봐도 무슨 문제? 병렬 구조겠죠. 병렬 구조. 그쵸? and. 그러면은 여기 있는 improving이 일단은 뒤를 보면 일단 목적어는 나와 있어요. 얘들아. 목적어는. 그치?
그럼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능동태는 맞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병렬 구조로 연결할 수 있는 애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놈이겠냐? keep밖에 없어. keep. 이거 말고 더 있을까? 없어요. 없어. 얘랑 연결할 수 있는 애. 뭐 그나마 뭐 indicate 정도? 그나마 연결할 만한 게. 근데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네모바로를 보여줬다. 어떤 여기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한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이 뭐뭐하다는 것과 뭐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게 문맥적으로 가장 깔끔하겠죠? 즉 앞에 나와 있는 keep과 짝이다. 그래서 동사 원형인 improve로 써주면 적절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ing가 나와 있어.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해서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요. 자, 만약에 이 ing가 분사 구문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뒤에 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콤마 이렇게 찍히겠지. 또는 얘가 동명사라면은 뒤에 당연히 이제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가 뒤에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고. 자, 봤을 때 experiment with server to see which is best for you. 끝났네? 이러고 문장 끝났네. 여기 마침표 있는 거 맞죠? 내가 잘 안 보여서. for you. 이러고 끝났죠? 그러면 지금 experimenting에 대한 지금 대응되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 왜? 여기 있는 to see는 애초에 동사가 아니야. 투부정사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is는 관계대명사 위치에 걸리는 거예요. 의문대명사 위치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이 녀석이 만약 주어로 쓰였다면. 그렇지? 따라서 동명사 당연히 탈락. 분사구문 당연히 탈락이죠. 분사구문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절이 나와줘야 돼. 주절. 근데 주절도 없잖아. 문장도 짧고. 그럼 뭐야? 동사 자리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죠. 됐어? 즉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써줘야겠죠. 이걸 가지고 이걸 알아보기 위해 실험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하이가 나왔는데 이 하이와 하일이 심심하면 나오는 문제예요. 심심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만에 한번 또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지겨울 거야, 이것도. 근데 실제로 얘들아 형용사 대 부사 구분하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 하이와 하일리 구분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나마 나오는 게 late와 lately 정도? 요 두 마리가 사실 형용사 대 부사에서 이 혼동할 수 있는 어휘 시리즈 있잖아.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이에요. 자, 하이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용사로 높은 거, 그리고 부사로서 이제 높게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부사로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당히, 그 다음에 꽤, 그 다음에 매우, 뭐 이런 뜻이 있죠. 됐나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인터넷 강의로 할 때도 이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때 이제 highly도 높게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거든? 기억나? 근데 highly의 높게와 high의 높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었어? high의 높게는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높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high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highly는 주로 어떤 좀 추상적인 게 높다라고 할 때 우리가 highly를 써요. 추상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이라는 거는 뭐 가령 어떤 가능성, 어떤 정도, 뭐 이런 거가 이제 높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highly를 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나왔던 표현 중에 be likely to 있잖아.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 be more likely to 또는 be highly likely to라고 하거든요. be highly likely to. 이때 high를 안 씁니다. highly를 써요. highly.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런 시리즈로 해석을 하진 않아요. 그때 be highly likely to 나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죠. 의역할 때. 그러니까 이때 highly가 높다라고 해석되는데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highly를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 끝났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일단 because 나오면서 it's high effective for omniting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일단 effective가 보어 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는 형용사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얘는 일단 탈락이야. 맞지?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높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상당히 효과적인지 이걸 따져봤을 때 당연히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highly로 끝나는 거죠. 엄청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일 테스트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우리는 이제 또 책 부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시만요. 쌤이 내줬던 숙제가 보자.
67에서 73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개념 설명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66페이지에 그 부정사 밑줄 파트 있죠.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밑줄었구나.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다 너무 외로워하셨어. 좀 새삼스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몸이 막 이제 되게 피곤하거나 이래도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은 되게 좀 뭔가 활기를 얻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나의 천직이구나. 이게 진짜 나를 뭔가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처음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내가 수업을 해서 활기를 얻는 게 아니었구나. 수업을 해서 활기를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내가 활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여러분 없고 수업은 했잖아. 근데 더 힘들어. 수업 다 끝나고 나오면은 제가 이제 딱 이게 촬영할 때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딱 인사하고 나가잖아. 그럼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계셔서 좀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간 우리는 유닛 5 책 66쪽에 부정사 밑줄 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어요? 다 뺐어요? 참 그리고 하진이는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풀었는지 아직 확인이 좀 불가능하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쌤한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좀 보게. 혹시 이 이후까지 다 했니? 그 이전에 좀 안 풀려있는 게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부정사 밑줄 파트 보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이 유닛 5와 유닛 6 부정사 그리고 ing, pp 이 부분을 할 거거든. 근데 이거 뭐 사실 그냥 한마디로 퉁치면 준동사야 준동사. 그렇죠? 준동사 파트.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준동사 파트에서 당연히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일단 구문 분석 통해서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준동사 자리가 맞다면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되는가? 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분사 쓸래? 이거를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께서 더 추가로 신경 썼으면 하는 게 바로 태까지가 되겠죠. 태.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물론 여러분 준동사 파트에서도 시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그냥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갖고 말해보자면 투의 동사원형 쓰면은 이제 그 본동사의 시제와 똑같다. 근데 투의 have pp를 쓰면은 본동사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보통 이렇게 보잖아. 그치? 근데 이런 류의 문제가 전범위 어법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전범위 어법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전범위 어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니네가 고등학교 내신이나 또는 모의고사를 볼 때요. 모의고사는 당연히 전범위 어법이죠. 고등학교 내신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범위에 뭐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가 나온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니네 학교에서 어법 문제를 낼 때 복합관계사만 시험에 내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기타 전범위적인 어법을 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범위 어법이라는 건 학교 내신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또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법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준동사의 태까지는 전범위로 나와요. 준동사의 태까지는. 근데 준동사의 시제까지는 보통 잘 나오진 않아요. 준동사의 시제. 그러니까 준동사의 시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신 전용 문법?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신 전용 문법.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신 다음에 학교 교과서에도 그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거기도 중학교 교과서랑 마찬가지로 단원 끝나고 나면 그 문법이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 거기를 보면 그 해당 단원의 목표 어법이 나옵니다. 목표 어법.
목표 어법. 그럼 그 목표 어법을 봤을 때 뭔가 전범위 어법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범위 어법이란 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아까 말했던 4개 말하는 거야. 4개. 1, 2, 3, 4순위. 여기 이외의 것이 나왔다면은 그 부분은 추가로 여러분이 내신 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아까 말했던 4가지는 그냥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 외적인 거는 그 내신 때만 공부하더라도 사실 충분해요. 내신 점수 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간 부정사 밑줄이라 나왔는데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기준으로 쭉쭉 가보고 책에서의 설명이 좀 부실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목적격 보어로 쓰인 부정사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일단 목적격 보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오형식 구조일 거 아니냐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구조겠어? 이거잖아. 동사, 목적어, 부부정사. 이거잖아. 그렇잖아. 또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동사 원형도 원형 부정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뭐 동사 원형 받고 그 다음에 기타 동사는 이제 투부정사를 받는다.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시험에서 야 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쓸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걸 만약 낼 거라면 목적어를 엄청 길게 복잡하게 써야 돼요. 엄청 길고. 그러니까 목적어를 그냥 조그맣게 뭐 them, me 막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를 엄청 길게 쓰고 또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같은 거 막 쓰면서 문장 길이를 길게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겠죠. 보통 그럴 때 이제 많이 내는 단어가 뭐냐면 make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make. 보통은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 그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라는 것 또는 동사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어법 문제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왜냐면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 그냥 암기 문제잖아. 암기 문제. 어떤 동사에 따라 어떤 목적격 보어 쓰를 그냥 암기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얘를 갖고 이제 보통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둘 중 하나라 생각하면 돼요. 둘 중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투부정사 쓸래 뭐 아니면 뭐 ing 쓸래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투비 pp 쓸래 이런 문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동 쓸래 수동 쓸래 문제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중3까지의 문제예요. 고등부에서 잘 안 나옵니다. 만약 나온다면 감사합니다고 맞추면 돼요. 땡큐 베리 감사. 이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능수동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은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술형. 서술형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 서술형이라는 게 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얘들아 단순하게 뭐 한글 주고 뭐 영작하시오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늘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요약형이 내가 많이 나온다 했어. 요약형. 위 글에 주제를 쓰시오. 제목 쓰란 건 잘 안 나와 보통. 주제 쓰시오 또는 요지를 쓰시오 또는 뭐 요약문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술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 요약문이나 주제를 작성할 때 그때 이제 이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법적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작 실력 쪽에 좀 가깝기는 한데 이거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어떤 동사 뒤에 to 쓸래, ing 쓸래, pp 쓸래 이거를 못 외워갖고 틀린 학생이 있었어요 작년에 진짜로.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이 동사에 따른 뒤에 오는 목적격 보어의 종류를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이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능동이라면은 당연히 앞에 나온 동사가 이제 뭐냐 이거 잘린 거냐? 앞에 나온 동사가 원형 부정사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지각동사 얘기가 여기 있었네. 쏘리. 그 다음에 allow나 enable처럼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빈칸 안 채워도 돼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유형이 뭐냐. to 쓸래, to be, pp 쓸래가 조금 더 가치 있는 문제다. 조금 더. 물론 여전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허접하다. 좀 허접하다. 또는 서술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쓴다? 얘는 진짜 서술형밖에 없어. 내 말은. 서술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어. 얘를 갖다가 어법 문제로 낸다? 거기는 진짜 큰절 한 3번 해야 돼,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걸 틀리는 순간, 나는 절대 1등급은 안 나오는구나. 이런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쌩암기 문제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잘 안 좋아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사가 뒤에 투부정사를 받느냐 시리즈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막 중딩 때 외울 때 무슨 want, hope, decide 하면서 막 이렇게 외우잖아. 투부정사 받는 거, 또 ing 받는 거, 무슨 keep이니, 무슨 mind니, give up이니 하면서 막 외우잖아요. 그렇잖아.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냥 많이 보면서 접해보면서 많이 틀려보고, 그냥 이러면서 나는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진주어, 진목적어. 얘는 별표 2개. 이게 중요한 거. 얘는 별표 2개. 사실상 이 투부정사 파트에서 고1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어법으로 낼 만한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 1학기 기말 때 많이 나옵니다. 1학기 기말 때. 중반 때는 잘 안 나오고 1학기 기말 때 많이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 번 설명했었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5형식 구조에서 쓰이고요. 5형식 구조.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요 구조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이제 주로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온다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투부정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 기준으로, 내신 시험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make나 find나 그 다음에 생각하다 시리즈들이 나온다는 거. 됐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해야 돼. 모든 조건이.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가주어와의 차이점을 또 같이 보자면 가주어, 진주어는 우리가 사용할 때 있어서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오케이? 그러니까 앞이 긴 게 싫으니까 우리가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앞이 긴 거 좋은데? 해갖고 그냥 투부정사 원래 앞에다 썼어. 그럼 이제 우리가 틀렸다고 하지는 않죠, 보통은. 그리고 오히려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참고로 알아주세요. 오히려 얘들아,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쓰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주어, 동사, 보어의 문장이 있어. 예를 들어 이 동사 자리에 is가 나왔다고 쳐볼게. 만약에. 근데 이 보어 자리에 대절이 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로 쓰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다 보낼지 여기다 보낼지 이게 되게 위치가 애매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오히려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쓰기도 한다는 거죠. 됐니? 근데 어찌됐든 간 가주어, 진주어는 약간 좀 선택적인 느낌에 가깝다는 거야. 쓰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목적어는 그게 아니야. 가목적어는 이 조건이 모두 만족하게 되면요, 얘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선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내 멋대로 아니야 나 그냥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고 여기에 목적격보 쓸래 하면은 이건 어법적으로 어긋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주어의 차이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요, 보통 make 동사 많이 쓰거든. make 동사. 왜냐면 얘들아, make라는 동사가 쓰임새가 너무 많잖아.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3, 4형식에서도 쓰이고, 그리고 사역동사도 있고, 일반 5형식 동사도 있고, 심지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쓰는 make도 있고, 이게 쓰임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시험에서는 make 동사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투부정사 쓸래 대절 쓸래 할 때는 보통은 투부정사를 시험에서 더 많이 냅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에서 더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시험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낼 때 최종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어 나오겠죠? 그 다음에 make 나와. 그 다음에 가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목적격 보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투동사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흔한 형태라는 거야. 이게 제일 흔한 형태. 됐어? 그래서 보자면 이 이시 뭐가 되는 거야? 가 목적어. 이 투부정사가 진 목적어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됐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요 make 자리에 find나 생각하다나 이런 시리즈가 와도 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때 find는요. 알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find를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도 돼. 이때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 설명이야. 자, 그러면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설명은 끝났고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잘 들어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투부정사 갖다가 시험에는 잘 안 내요. 이건 잘 안 내요. 어느 쪽을 내냐면 얘 갖다 내요. 얘가. 이 갖다. 그러니까 이 쓸래, 댐 쓸래 이런 문제로 많이 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나와요. 이게. 또는 서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받는 거, 뭐 목적으로 투부정사 받는 거 이거 다 영작 관련된 거라 했잖아. 얘도 영작 관련된 거에서 좀 나와요. 아니 심지어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두 가지는 대체적으로 주제나 요지나 요약문에서 쓰는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시험 범위에 따라서 그냥 생영작으로 낼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저동부 1학년에서 영작 문제를 낼 때 이거 생영작으로 냈던 것 같아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기반으로. 이거는 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찌됐든가 얘는 생영작으로 낼만 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법 문제로 만약 낸다면요. 객관식 어법 문제로 낸다면은 이슬레, 댐슬레로 접근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작보다 이게 더 어려워. 그냥 쌤 개인적인 생각. 영작은 그냥 이 형태대로 쓰면 돼요. 쓰면 돼. 해석도 어렵지 않아. 왜?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오형식 구조니까 애초에 이 목적어와 목적격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뭐 한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됐어? 그러니까 make를 쓰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여기 해석 없고 가짜니까. 됐어? 만약에 생각하다 나오면요. 얘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 별거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어. 그러니까 해석도 어려울 게 없으니까 생명작 쪽은 오히려 어렵지 않아. 그냥 얘네가 한글 구문 분석만 잘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얘네가 요 구조 얘지 이러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끝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가목적어여야 되느냐 그런 법은 없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진짜로 여기서 이 또는 댐이 가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앞에 나와 있는 걸 대신하는 대명사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서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냥 부사적용법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뭐뭐를 뭐뭐 하게 만들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이제 교재를 더 쉽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더 이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 구조가 나온다고 무조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구조만 갖고 풀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가 정말 정확하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해야 돼요. 해석. 됐어? 해석을 통해서 얘가 앞에 있는 걸 대신하고 있는 건지 얘를 뭐뭐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사실 좀 더 고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 1학년 기말고사 가자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관련된 문제가. 시험 범위에 있었고 교과서 내가 출판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YBM 박이었나 아무튼간 거기에 5관과에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투부정사의 역할과 투부정사 관련 표현하고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 역할은 뭐 명사형용사 부사 역할하는 거 이거는 뭐 해석 쪽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지만 뭐 사실 어법 문제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뭐 버려도 되고요. 투부정사 관련 표현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to, enough to, 뭐 be about to, seem to 얘도 마찬가지야. 독해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거고 어법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유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여기를 볼게요. 유닛 6. 여기 다 지워도 되지? 이게 자꾸 내려가네. 자, 유닛 6 볼게요. ing 대 pp 문제는요, 사실상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능동수동이야. 능동수동.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1번에서 능동수동 부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얘가 낼 게 얘밖에 없어 사실상. 뭐 여기에서 병렬구조라 나와 있는데 병렬구조는 뭐 사실상 어떤 문제에서도 다 낼 수 있는 거니까 얘 전용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핵심은 ing pp 이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니네가 중3 때 2학기 때 분사구문 배우면 뭐 그런 걸 배우기도 해요. 뭐 having pp having been pp 이러면서 뭐 완료 분사구문 이런 것도 배우는데 사실 어법 문제로서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에서 항상 메리트 있는 거는 결국엔 능수동이야. 능수동.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능동 뒤에는 뭐 목적어가 오지만 이거 내가 아마 한 10번은 썼던 것 같아요. 뭐 수동 뒤에는 뭐 목적어 안 오고 그 다음에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는 뭐 자동사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쵸? 실컷 필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이것만 갖고 내가 풀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플러스 뭐도 해야 된다? 네, 해석도 해야 된다. 해석. 그래서 해석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당하는 건지 이걸 이제 따져봐야겠죠? 잘 알다시피. 근데 여러분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해석할 때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지를 여러분이 물론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누가 하고 당하는 거냐면은 바로 뭡니까? 의미상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해석해봐야 된다는 거야. 의미상 주어.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ing와 pp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사라고 하잖아. 분사.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이 분사를 학습하려면요. 사실은 크게는 3가지를 신경 써야 되거든. 크게는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보통 2가지니까 2개만 갖고 얘기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분사가 형용사로서 수식어 역할하잖아요. 그렇죠? 형용사 수식어 역할하는 경우랑 두 번째로는 분사구문이 있잖아요. 분사구문. 그렇지? 이 2가지의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면 형용사가 꾸며준다면은 이제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거 아니야. 그렇지? 앞에서 뒤로 꾸며주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든 어쨌든 수식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꾸밈 받는 명사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의미상 주어야. 얘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요 자리에 ing pp 나왔어. 그럼 니네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 얘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됐니?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겠어? 당연히 절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맞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안 써도 돼. ing 이렇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그럼 원래 이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다가 써? 이게 앞에다가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주격으로. 쓸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시험을 내는 마당에 이 주어를 써줄까요? 당연히 안 써주겠지. 빼버리지. 그럼 이 녀석과 주어가 똑같은 건 누구야? 당연히 주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겠지. 그럼 이 주절의 주어가 뭐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해석적인 내용과 어법적인 내용을 모두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능수동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2가지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2개 보내주시면 돼요. 진이한테. 믿음이 약간 저기 다음부터는 저기 하진이랑 자리를 바꿔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67쪽입니다. 자 여기부터 좀 같이 볼 건데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부정사 밑줄 파트였는데 일단 공부 분석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문장 끝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people, never. 그러니까 수식어는 그냥 내가 형용사 수식어 나오면은 형용사 수식어 따로 표시하고 부사 수식어는 그냥 바로만 쓸게. 시간 관계상. 자 expected 나왔어. 중요하죠? 그래서 this young boy가 목적어니까 여기는 당연히 to 부정사 자리가 되어있죠. 그래서 to work가 되어야 된다. 됐죠?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 동사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 그리고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니까 to work로 바꿔줘야 된다.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I saw the audience 목적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udience stand까지가 아니지? 잠깐만 해석을 해봐야겠다. audience 맞네요. audience가 목적어고 stand가 목적격 보어겠네요. 됐니? 그럼 완전한 문장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 아니죠. 그럼 여기서 to cheer for me는 뭡니까? 그냥 부사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응원을 하기 위해 이제 얘네가 서 있다는 거를 내가 봤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다음에 3번. 3번은 어디냐? 여기 accept 나와 있네요. 이건 엄청 쉽다, 얘들아. 여기부터 보면 되거든? if 절부터. 자, if 절이 if they tell us we're wrong. 여기까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react. 주어 동사에다가 we're surprised. and refuse. refuse는 앞에 나와 있는 react와 이제 병렬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refuse가 동사 두 번째가 되겠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따라서 투부정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refuse도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혀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따로 외우지 말고. 자, 다음 4번 갈게. 자, 4번. 야, 너무 쉽다 이거는. 그치? 이 정도로 시험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앞에 is 나와 있고 in 나왔으니까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 to drink가 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구조입니다. I found in 나왔으니까 가목적어, 그 다음에 very valuable,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무슨 자리? 진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진목적어.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투부정사로 써주면 되겠죠. To experience. 됐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면 the man 주어 나왔고요. bent라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 bent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또는 PP형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뒤에 the door of a burning vehicle이라고 나와 있어. 지금 얘가 목적어잖아.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이 녀석의 목적어일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bent가 얘들아 동사 자리라면은 PP형이라면 뒤에 목적어 받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 PP형이 아니라 그냥 과거형 동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PP형이면 뒤에 목적을 못 받으니까.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란 걸 알 수 있겠네요. 맞니? 그러니까 그 운전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면 얘도 똑같은 겁니다. It is never too late to change. 여기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단수는 too late가 되겠죠.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됐죠? 아유 쉽다. 다음 넘어가죠. 이 정도의 난이도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야? 개나소나 100점 받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법상 어색한 거. 1, 2, 3, 4, 5를 얘들아 잘 살펴봐봐. 전부 다 보면은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4번, 5번 나왔는데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구문 분석 해갖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판단해갖고 이제 맞다면은 시제일치, 수일치, 태 신경 쓰고 아니라면 준동사 써야 된다. 이거 신경 쓰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장 시작점이 여기서부터예요. The demands.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문 분석 해보겠습니다. The demands 주어 나와 있는데 갑자기 you make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꾸며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you make on your body when you ask it to sustain an aerobic activity 까지가 다 수식어예요. 이만큼이. 자, 지금 make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져 있다고 보면 되겠지. 맞니? 그래서 on 전치사에 your body 명사 나왔어. 여기서 부사 수식어로 끊기고 왼절 나오고 있다. 그럼 왼절에 주어, 동사, it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됐니? ask 목적어, 투부정사. 이 sustain의 목적어인 on aerobic activity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 다 문제될 게 없는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니? 근데 아직까지는 the demands에 대한 동사는 안 나왔어요. 즉 여기 있는 have는 동사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have가 동사인지 아닌지 몰라. 뒷문장도 봐야 돼. 근데 뒤를 봤을 때 어떠냐? Some surprise effects 끝났어요 문장이. 그럼 여기 동사 자리 맞네. 그렇지? 그럼 이제 시제나 스나 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태 맞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맞고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제에 관련된 거는 전범용법에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지? 지금 제가 말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푸는 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너네가 실전 적용할 때는 그냥 구문 분석 하다 보면 풀려요. 알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These include 자, 이것은 포함해
encouraging. encouraging을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자, 이 덩어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덩어리를. 그러면은 encouraging을 동사라고 한번 취급해보자. 얘를 동사로 한다면 encourage 보면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your lungs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deliver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되니? 근데 이 deliver도 또 역시나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oxygen이란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and 나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 이제 여기서 encouraging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고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도 또 나왔고요. 되니?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nd 뒤에 your hurt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의 정체를 좀 봐야 되거든. 이 녀석의 정체. 그러니까 지금 이 your hurt가 누구랑 병렬 구조인지를 너네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your hurt가 얘랑 병렬이라면 그럼 펌프는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얘랑 병렬일 수도 있어요. your lungs. 얘랑 병렬이라면 당연히 여기는 펌프가 아니라 to 펌프가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다. 왜 풀 수 있냐면요. 아니 딱 봐도 얘들아 봐봐. 이러한 것들이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너의 폐 얘기 나왔고 너의 심장 얘기 나왔어. 그럼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얘네 둘이 병렬이지 않겠냐? 똑같은 녀석들끼리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투 펌프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The purpose of this 주어 나왔고 is 동사 나왔어. 여기 동사 자리 아니네. 그치? 그럼 여기 뭐야? 보어야, 보어. 보어. 그럼 to carry에 이제 밑줄 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원래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동명사 써도 되잖아. 일단 그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능수동으로 넘어가 보자. 능수동. 자, to carry가 맞는가 아니면 to be carried가 맞는가? 이렇게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근데 뒤를 봤을 때 oxygen 목적어 나와 있어. 그럼 능동형 맞네. 그러니까 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니? 여러분은 이렇게 풀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4번. 4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this antigens 주어 나왔고 help 동사 나왔고 help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 뒤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온다는 거 신경 써야겠지? 그래서 burn 목적격 부어 동사원형 나올 수 있죠?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분 얘는 시작점이 yet부터네요. 그럼 another benefit of aerobic training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 나왔고 대절 전체가 보어가 되겠죠. 자, 대절의 주어 동사를 또 보자면 이 주어에다가 enable 하다 얘들아. enable 뭐라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그래서 your muscles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제대로 나와 있죠. 쌤, 요 사이에 껴있는 better는 뭐예요? 이거는 where의 비교급이에요. where는 부사잖아, 부사. 얘들아, 부사는 투부정사 사이에 써도 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사용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됐니?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정답 2번 나왔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도 어떤 어법 문제인지 하나씩 보자. 1번에 on 하고 나왔는데요. 이 on이라는 게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우리 owner라고 하잖아. owner. 소유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owner는 소유주가 되는 거고 형용사로 쓰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소유격과 많이 쓰이죠. on my own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have 3번에 to criticize 그 다음에 4번 are 5번 to criticize 전부 다 동사 관련 거. 됐니?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이 첫 문장이네요. For more than 100 years in the United States 여기까지 한 덩어리 건너뛰고요. Most people 주어 나왔습니다. consider 보자마자 니네 생각해야 되는 거 오형식 구조 됐어요? 그래서 이시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 consider가 얘들아 생각하다지. 그런데 in 나왔고 justified and desirable이라는 목적격 보어 나왔어. 그럼 너네가 의심해야 되는 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됐어? 왜? 생각하다 나왔어. 됐니? 여기가 가목적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진목적어 자리여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해야 돼요. 됐니? 자, 그럼 잘 봐봐. 해석해볼게. 그냥 앞부분 포함해서 해볼게. 미국에서 이제 100년 전쯤에 100년 전쯤 동안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어. 건너뛰고
뭔가 정당화되었다고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대요. 뭐를요? 노예를 갖는 것이. 노예를 소유하는 게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아, 감옥 진목 맞구나. 됐지? 끝. 그래서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정답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have라고 나왔으니까 딱 봐도 동사 자리죠? 그렇죠? 그럼 동사 자리가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moreover. 자, throughout history 건너뛰고요. many groups of people 주어 나왔습니다. including 콤마 찍고 including 나왔는데 including은 얘들아 분사구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전치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뭐를 포함해서. 그렇지? 그럼 전치사에 various races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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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명사까지 나왔고 전명구까지 나왔어. 여기까지네. 됐니? 그럼 아직 people, 이 many groups of people에 대한 동사 안 나왔지? 그러니까 have been 동사. 문제될 거 없죠. 여기 복수형이잖아. many groups. 그렇지? 그러니까 have 맞고요. victims가 보호가 되겠죠? 이 녀석. 이렇게. 문제될 거 없죠? 이 형식. 완전한 문장입니다. 3번 보자면 앞에 learn이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요. learn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으니까 3번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됐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방식대로 to criticize 쓸래 아니면은 to be criticized 쓸래. 그러니까 능수동으로 접근해봐도 뒤에 the social conventions and taboo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 이 녀석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역시나 criticize도 능동형을 써야 된다. 됐지? 그래서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4번은 all of us are 하고 나왔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스위치 문제죠? 그렇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자리니까. 됐나요? are deeply socially conditioned. 그냥 여기 이게 전체가 그냥 동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다 수식어. 비동사의 PP. 그렇죠? 엄청 쉽죠? 그럼 all of us니까 당연히 복수요. 됐죠? all of us는 얘들아 올해 스위치하는 게 아니라 us에 스위치하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자면 we do not develop 나왔잖아.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어빌리티 목적어로 여기 주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완전한 문장 뒤엔 수식어 써야 되니까 여기 수식어 자리. 됐죠? 그러면 여기 동사 자리 아니니까 to criticize 맞고요. 원래 이 ability라는 놈을 꾸며줄 때 이 투부정사로 많이 꾸며줘요. 투부정사. 됐어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되니?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컨벤션이나 어떤 그런 이제 금기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5번도 문제될 게 없다. 다음 내용 갈게요. 3번.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녀석인지 보자면 1번에 to do, 2번에 recognize, 3번에 이제 beaten, 그 다음에 4번에 to go, 5번에 to understand. 전부 다 역시나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똑같이 풀면 돼요.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llow 나왔습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됐죠? 뒤에 more 자체가 얘들아 목적어예요. more 자체가 더 많은 것. 됐어? 그렇기 때문에 do에 대한 목적어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능동태 맞죠? 1번 문제될 거 없습니다. 2번 보자면 recognize 앞에 and 나왔습니다. 그럼 병렬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recognize가 만약에 정답이려면은 얘랑 병렬이어야 됩니다. 맞나요? 만약에 얘가 아니라 딴 놈과 병렬이려면은 뭐 recognizing이 될 수도 있고 recognized가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얘들아 recognized는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왜? 뒤에 patterns라는 목적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수동은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해석을 좀 해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진행형이냐 아니냐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거든요. 해석을 해봤을 때 이 AI를 가진 컴퓨터가 현재 프로그램 되고 있다는 거야. 뭔가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컴퓨터가 어떤 패턴을 인식한다라고 우리가 그냥 접근을 하면 되겠죠. 됐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recognize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얘랑 그냥 짝이에요. 아랑 짝. 그 다음에 숨쉬기 들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에서는 잠깐만요. 미안하다. 얘랑 짝이 아니네. 얘가 아니라 얘랑 짝이네. 얘랑 짝. 쏘리.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되는 거네. 얘 추 생략된 거. 그러니까 증거로부터 추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패턴들을 인식하기 위해서겠네. 이게 맞네. 미안. 인식하기 위해 현재 프로그램 되고 있다. 쏘리. 왜냐면 컴퓨터가 인식한다 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내용이.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얘도 and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제 병렬 구조 문제가 되겠죠. 봤을 때 주어가 some AI 컴퓨터즈예요.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have been created 동사 나왔고요. 만약에 beaten이 정답이라면 얘랑 짝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몇 AI 컴퓨터가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beaten human world champions at chess. 이 beaten이라는 게 이제 이기다는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 그 체스에서 인간 세계 챔피언을 이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뒤에 목적어도 제대로 나와 있고요. 됐니? 그래서 3번도 문제될 거 없고요. 다음 4번 넘어가자면, 자, 이거는 앞에 even so 뒤에 computer skill have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 아니고요. 이 to go before becoming 어쩌고가 앞에 나와 있는 way를 수식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way는 목적어죠. 됐어요? 그럼 정답 뭐 5번이겠네. 다 정답 아니었으니까. 보자면 일단 원어브의 최상급 복수명사 나왔습니다. 원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lie 동사 나왔습니다. lie는 원래 일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뭐뭐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in making. 자, make를 동사로 보자면 computers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make잖아, make. 그럼 뭐야? 여기가 목적격고. 되니? 사역동사. 따라서 to가 날라가야겠죠. 그냥 understand가 됩니다. 뒤를 봤을 때 ordinary language라는 목적어가 또 나왔거든, 얘들아. 그럼 얘는 능동태는 맞아. 되니? 그러니까 컴퓨터가 단순히 평범한 언어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되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니까 to를 빼야 된다. 됐죠? 자, 다음 4번 넘어갈게요. 다 하려니까 빡세네. 4번까지만 해야겠는데? 자, 일단은 to look, identify, to understand, 그 다음에 frightening, then 5번 빼고는 다 동사 관련이네. 자, 똑같이 봐볼게. 앞에 want 나왔으니까 to 부정사 문제될 거 없죠?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long before부터 가야 될 텐데 we could use designer handbags and logo shirts.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잘 봐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designer handbags and logo shirts까지가 목적어겠죠. 됐니? 완전한 문장이네? 근데 여기 동사 나왔네? 틀렸죠. 됐어? 그럼 뭐가 돼야 돼? 문맥상으로는 to가 적절합니다. 왜? to identify each other. 서로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니? 이게 적절하겠죠. 2번 답 나왔죠. 나머지 볼게요. It is important to야. 이거 뭐야? 가주어진 주어죠. 됐나요? 끝났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 4번이 오히려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 4번이. 그러니까 frightening이 맞냐 아니면 frightened가 맞냐 라는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서 하필이면 주어가 또 대의로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주어가 뭐냐면요. 한번 보자. 주어가 봤을 때 어떤 다른 신체 요거겠네요. Some types of body markings 요거겠네. 문맥적으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그 신체 표시들 그 표시들이 아웃사이더들에게 뭔가 뭔가 겁을 줄 수 있다. 뭔가 이제 이 감정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ing형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댐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댐이랑 똑같다면 themselves 써야겠죠. 그렇죠? 다르다면은 댐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all the many modern people 여기서 modern people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practice certain body rights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신체적 의식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대체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그들은 people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이 대체했다는 거야. 뭐를 대체했어? 그 특정한 body rights를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어떤 이제 신체적 의식을 뭐로 대체했냐면요. others 다른 걸로 대체했는데 그 다른 거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 됐니? 여기서 만약에 댐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그럼 여기 있는 others도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서치해주로 말하고 있는데 메이크업이나 피어싱이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댐이 가리키는 건 certain body right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로 바꿨다라는 게 적절하니까 이 댐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것 좀 꺼줄래요?